네, 안녕하세요. 슈퍼탐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목이 잠겨 있어요. 요즘에 목감기가 좀 많이 유행인데 나흘만 하면 다시 조금씩 안 좋아지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조금 예쁘지 않은 목소리인데 그래도 오늘 좋은 얘기 함께 나눌 거니까요. 네, 오늘 강의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 아이의 자존감 높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아이. 우리도 사실 어렸을 때 아이였잖아요. 아이였지만 지금은 어른이 됐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 아이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고 누군가에게 그 보호를 받으면 좋고. 네. 근데 결국 이 아이 때 성장된 자존감으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른이 되었어도 음 뭔가 좀 사회성이 좀 결여되어 있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좀 불안증을 안고 있거나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성격의 어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렸을 때 좀 충족되지 못한 자라지 못한 그 자존감 때문에 좀 결핍이 되어 있는 성격의 결핍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정말 낮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방송을 하고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때로는 후배들이 존경을 하고 뭐 나름 많은 돈을 벌면서 네. 일을 하고 있는 네. 원래 네. 안경 쓰는 게 더 나은가요? 네. 그래서 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제가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존감이 낮다는 거를 저희 남편이 가르쳐 줬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굉장히 지역에서 유명하고 그래도 지역에서는 연예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웬만한 맛집 식당에 가면 제 사인이 있을 정도로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통하는데 어 제가 어떤 이런 좋은 목표 또 꿈을 가질 때 늘상 제가 입으로 했었던 말이 "아 근데 내가 되겠어? 아 근데 여기에서 뭐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그런 말을 저는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감히,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 그리고 행동하고 사람하고 만날 때에도 음 저는 되게 제가 그 좀 자존감이 낮은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뭔가 성취, 뭔가 성과, 결과물이 쌓였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남이 나에게 해 주는 그 말이나 피드백이나 남이 나에게 해 주는 그런 뭔가 액션에 따라서 어 나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오는 자존감에 높이는 방법,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높아질 수 없는 그런 좀 환경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음 부모님께서 굉장히 자주 다투셨고
그래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사실 이제 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좀 어린 시절을 좀 보냈었고, 음, 이제 형제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 아빠는, 자식들한테 별로 좀 관심이 없었던, 그 밖에서만 굉장히 정말 열일을 다 하고 다니셨던 분이어서, 벌어오는 월급도 본인이 거의 반을 쓰시고 나머지 반으로 너무 어렵게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집에 가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서도 아빠로부터 받는 뭔가 피드백? 네. 자녀가 부모로부터 뭔가 받는 이런 리액션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결여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엄마로부터 받는 이런 어 피드백은 늘 저희를 조금 강하게 키우시려고 하는 게 좀 있었고, 생활이 좀 어렵고 좀 힘들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또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웠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녀를 대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뭔가 긍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피드백과 그런 리액션을 많이 받아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 그게 저는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나 자신에게조차도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고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제 안에 많이 좀 쌓아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 학년 때 제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활발했어요. 타고난 그 성격이 있어서 이게 속으로는 굉장히 외로웠지만 겉으로는 정말 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오락부장을 놓쳐보지 않았을 정도로 정말 전교 오락부장 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친구들도 많고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활동적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적으로는 늘 외롭고 공허하고 좀 쓸쓸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제가 살면서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팠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 학년 때 음 그 간부 이제 그 투표를 하잖아요. 인제 그 실장 반의 반장 같은 실장 선거를 하는데, 보통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실장, 부실장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 친구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어 엄마가 싫어한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학창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촌지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 찾아오면 그 촌지 돈을, 그 학교 선생님한테 돈을 줘야 되고 뭔가 그 간식을 사서 뭐 이렇게 나눠 줘야 되고, 이렇게 실장이 되면 그런 이렇게 아무래도 학교를 이제 좀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학교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학교에 와 보신 적이 없어요. 학교에 와 보신 적이 없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걸 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집안에서 저는 이제 살았기 때문에 촌지를 낼 돈도 없었고, 음 아무튼 좀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너 그 실장 선거를 하는데 정말 하기 싫다고 얘기했거든요. 하기 싫다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기 싫다고. 이제 거부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투표에는 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너무 하기 싫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실장이 됐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내 자녀가 학교에서 실장이 되고 부실장이 되는 건 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투표로 이렇게 네 되는 거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아무나 실장, 부실장 하는 게 아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가정에서는 내 자녀가 실장, 부실장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격려해 주고 좀 응원해 주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 게 정말 당연한데 저는 집에 가서 혼났어요. 왜 부실장이 됐냐고. 왜 부실장이 됐냐고. 저도 사실 너무 괴로웠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싫어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부실장이 됐는데 그 뒤에 엄마가 학교에 한 번도 오시지 않고 좀 그런 리액션이 없어서 학교에서 되게 좀 난처했었던 이런 기억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실장 선거를 할 때 그 막 너무 하면 안 된다는, 하면 혼난다는, 그리고 부실장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의 불안감, 그리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 음. 이런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좀 기억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그 이 자존감이 정말 진짜 너무 낮아졌어요. 그 고등학교 3 학년 때. 음.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나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나는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이지. 내까짓 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사람이지.' 이런 게 나는 잘나면 안 된다는, 잘날 수도 없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낮은 자존감. 그리고 또 한 번의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왠지 오늘은 굉장히 슬프네요. 음. 그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에도 제가 이제 라디오부터 시작을 했는데 라디오는 이제 얼굴이 안 나오는 방송이니까 특별히 뭐 집에서 리액션이 없었죠. 그래도 좋아는 하셨지만 근데 제가 이제 TV를 라디오를 하다가 TV에서 픽업이 된 거예요. PD가 방송 같이 해 보자고.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제가 21살 때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어 근데 제가 라디오를 하다가 TV 방송을 시작을 할 때 저희 엄마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너같이 외모가 안 되는데" 이건 사실 이제 순화한 거죠. "너같이 이제 못생긴 애가 방송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냐. 어 하다가 상처를 받으니까. 너는 하다가 잘릴 거니까 미련을 두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냐고. 근데 이제 엄마 마음은 인제 물론 엄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사실 형제가 사형제지만 그중에서 저를 너무 애틋하게 생각을 하셨고 저를 정말 많이 사랑을 하셨다는 그 마음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을 18 년을 해 왔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근데 이제 정말로 저를 이제 아끼는 마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키도 작고 예쁘지 않으니까 이걸로 이제 상처를 받을까 봐 이제 엄마는 이제 되려 인제 그런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좀 상처를 계속 주셨던 거죠. 어. 미리 그냥 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뭐 상처받지 말으라고 미리 뭐 예방 주사를 놔 주신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방송을 하다가 정말
외모가 안 된다는 이유로 방송을 한 1년 정도 TV를 진짜 못한 기간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 뭐 라디오는 하고는 있었지만 네. 저희 그 방송국에 계셨던 국장님이 유민경 리포터는 굉장히 오디오는 너무 잘 된다는 거죠. 인터뷰도 너무 잘하고 리포터 너무 잘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잘하지만 비디오가 안 되니까 그 친구는 자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생겼으니까 쓰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그 이야기 듣고 사실 엄청 자존심이 진짜 자존심이 상했죠. 왜냐면 저도 여자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저에 대한 이런 그 외모나 음 이런 그 사랑을 약간 좀 올바르지 못한 그런 관심과 사랑 때문에 자존감이 정말 낮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낮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오고 요즘에 이제 자존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게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높였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옛날 과거에 좀 슬픈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좀 담대해졌다고나 할까? 네. 왜냐면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는 저는 저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저라는 사람이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제는 믿고 있고 어 네. 정말 그런 계기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 정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키가 굉장히 작고 예쁘지 않은 그 좀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너무 심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제가 그 청중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되게 정말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셔서 너무 강의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분의 강의를 이제 들으러 갔는데 어떻게 우연히 강의를 하다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걸 얘기하면 이제 제 키가 나오겠네요. 키가 150cm가 안 되는 사람을 나와 보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키를 안 재본 굉장히 안 재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키가 정확히 150이 쪼끔 안 되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 같이 갔었던 친구들이 "야 너 얘기하는 거니까 빨리 나가 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사실 너무 싫어서 창피해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와 너 진짜 멋있다. 너 키는 굉장히 작지만 너 분재 소나무 같은 작품 인생이 될 것 같다. 너는 인생의 작품이다. 분재 소나무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키가 큰 사람들은 이런 분재 작품이 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 분재 아시죠? 이렇게 좀 작은 나무를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미니 사이즈의 그 나무들 정말 예쁘게 이렇게 수영 잡아 가지고 만들어 놓잖아요.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20대 한 초반대였는데 한 번도 제가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저의 부모님조차도 "키가 작은 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키가 작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라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그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처음 본 그분이 저한테 "키는 작지만 그래서 너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정말 머리를 정말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키가 작은 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어 처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제가 키는 작지만 정말 작품 인생처럼 살기 위해서 그전에만 하더라도 별명이 땅콩이었는데 제가 슈퍼 땅콩이라는 이제 별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슈퍼가 됐거든요, 슈퍼. 비록 몸은 작지만 슈퍼 에너지, 슈퍼 재능. 네. 뭐든지 다 슈퍼로 해낼 수 있는 이 슈퍼 땅콩으로 바뀌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습으로 18년 이상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로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 뒤로 정말 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게 사실 자존감을 높이는 게 학습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나나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왓칭이라는 책을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해."라는 그 나나사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나는 나를 사랑해. 키가 작아도 나는 나를 사랑해."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이 있지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나는 나를 사랑해. 비록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비록 이러이러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주문을 저는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외우면서 살았어요. 그 뒤로 정말 그전에는 남들이 저한테 어떤 좀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회복하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왜냐면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나는 상처를 받아도 돼. 아파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제 자신을 놔 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회복 탄력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남들이 설사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그거를 너무 빠른 이제 시간 안에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생겼는데 그 근본의 힘이 이제 자존감이라는 걸 제가 엄청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뭐냐면 옆에서 바라봐 주는 부모, 네. 부모의 피드백, 부모의 리액션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아이가 키가 작아요? 너 키가 작아서 이렇게 어떡하니? 너 누구는 이렇게 밥을 잘 먹어서 키가 큰데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민경이는 키가 작아서 작품이다. 키가 작아서 개성이 있다. 와 키가 작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 네. 부모의 리액션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춤을 잘 추는 아이가 있어요. TV 앞에서 아이돌 그룹의 멋진 노래가 나오면 막 춤을 춰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빠나 엄마가 "아우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그냥 산만하냐. 어? 야 TV 안 보이니까 좀 비켜, 비켜." 아유 진짜 이런 리액션 이런 피드백을 했다면 춤을 너무 좋아하고 그 안에 뭔가 그 끼가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우리 민경이 아유 춤을 왜 이렇게 잘 춰. 너무 잘하는구나. 어쩜 그런 동작이 나오니? 어떻게 그런 리듬에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잘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자존감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죠. 아이가 말이 많아요. 제 주위에 네,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아이가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일 그렇게 얘기해요. "어우 시끄러워. 왜 이렇게 말을 말 좀 그만해." 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쪼끔 안타깝죠. 음. "어쩜 우리 민경이는 이렇게 말을 잘하니? 어떻게 우리 민경이가 말을 하면 이렇게 재미있지? 우리 민경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 네. 부모가 해 주는 우리 아이가 나타내는 그 성향에 내가 어떻게 리액션 해 주고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이거는 사실 칭찬해 주기. 사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칭찬이겠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칭찬은 오히려 아이를 어 좀 망가뜨릴 수도 있죠. 네. 칭찬도 굉장히 똑똑하게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칭찬하는 거는 아닌 거죠. 아닌 모습, 네, 올바르지 못한 것, 예절에 어긋나는 것, 규칙에서 어긋나는 것,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 주면서 칭찬해 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그 일부분에는 반드시 칭찬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 바로 여러분들이 리액션의 부모님이 돼 주셔야 돼요. 음. 리액션의 부모님이 돼 주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더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되게 공연 위주로 하는 그런 국악 공연의 MC를 되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어 그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도 앞에서 정말 환호해 주고 소리 질러 주고 막 이렇게 함성을 질러 주는 이런 리액션이 좋은 관객들이 있으면 내가 100을 준비 100 으로 준비한 공연이다 할지라도 그런 리액션의 반응에 관객들이 있으면 에너지가 150, 200 까지 나와서 같은 곡이지만 같은 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 으로 준비를 했어도 앞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100을 준비했어도 70, 80 밖에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 그룹을 보더라도 그 엄청난 그 수천, 수만 명의 그 아이돌 그룹을 응원하는 그 팬클럽들을 봤을 때 어떻게 그 에너지가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힘이 날지,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해 줬을 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지,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리액션을 해 줘야 될지. 음.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이 아이돌 스타가 더 강하게 커야 된다고, 더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상태에서라도 "한번 공연을 해 봐. 그래야 강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리액션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그런 시절을 너무 오랫동안, 네, 겪어왔던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내 아이가 강해 강하게 키우려고 일부러 이거를 하신다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많이 떨어뜨리면서 자존감이 낮다는 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거든요. 내 삶에 내 인생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와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시겠죠?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더 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뭔가 날라와도 이것을 다시 튕겨서 내보낼 수 있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는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리액션은 여러분들이 어 네, 생활 속에서 절대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상처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어 예전에 집에 아빠 친구분이 놀러 오셨는데 이제 술을 드시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형제가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니네 아빠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너희들 되게 강하게 키우려고 어 노력하는 분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상처가 됐거든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강하게 키우려고 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신 건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이 너무너무 상처가 됐고 그런 아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어 아이의 자존감과 아이를 강인하게 키우는 건 어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우. 우 잘한다." 이런 리액션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쪼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좀 어리다면 뭐 네, 중학교 고등학생이어도 만약에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네, 아이에 대한 리액션을 좀 바꿔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도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감 꼭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것들 일단은 이런 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부터. '나는 여자라서 안 돼.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안 돼. 좋은 학교를 음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안 돼. 나는 좀 가난해서 안 돼.' 안 돼를 어 바꿔 보세요. '나는 키가 작아도 괜찮아. 나는 아줌마여서 괜찮아. 나는 아이 둘을 낳아서 괜찮아.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도 나는 괜찮아. 결국 이런 나를 나는 사랑해.' 라는 이런 주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많이 네. 어 이런 말로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나사 효과.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도 많이 들어보시고요. 어 책도 많이 보시면 정말 자존감을 키우는 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정말 많이 키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진지하게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함께 해 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